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제6강, 그죠? 예, 교재 페이지로 보면 132페이지, 그죠?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 들어서면서 날씨도 굉장히 더워졌는데, 이 강의를 보다가 또 조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조는 친구들 미워할 겁니다. 그죠? 예. 자, 뭐, 그건 다 치고, 그죠? 사회문화 6강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죠? 예.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들어주면은 금방 끝난다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단락도 나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혼인의 형식적 요건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혼인은 평생 부부 관계로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앞에다가 5.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한편 이혼은 앞에다가 6, 그죠? 예,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예,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면은 조금만 늦어도 한 11, 2, 3년 안에, 그죠? 예, 여러분들이 혼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런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한 번쯤 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우리는 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가 없어도 바로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게 되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아마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자, 법률론 제도를 두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론 제도라고 한다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사회적 간섭보다는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어이구야, 더 중요하다. 딱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죠? 예, 사회적인, 됐나요? 예, 무엇보다는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 뭐가, 그래, 법적인 어떤 절차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관계에서는요? 혼인 관계에서는. 그걸 일단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계속.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또 과정이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법을 통해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또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자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뭐가 발생한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냥 내가 상대방이 좋다 해가지고 상대방 같이 사는 것. 그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법적인 절차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가게 되면, 자,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실질적 요건과,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야 된다.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고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해놨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자, 실질적인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죠?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형식적인 뭐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다시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실질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형식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 가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자, 실질적 요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저놓고 체크. 그죠? 네. 왜요? 실질적 요건이 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뭐가 있다?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래, 그 중요한 것이 뭔데? 했더니만 다시 밑줄 쫙 혼인 의사의 합치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혼인할, 그죠? 의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합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신다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혼자 좋아해가지고 혼인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서 말하는 혼인 의사 다시 네모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자, 뭔데요? 했더니 부부관계를 성립하겠다라는 의사로, 그죠?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에 뭐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인 의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
당사자 간의, 그죠? 예, 당사자 간의, 된다고요? 그래, 나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에, 됐습니까? 예. 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실질적 요건은 이라고 했으니까 또 실질 요건의 두 번째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인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은 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다시 밑줄 자, 연령과 혼인 자격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연령, 거기다가 이제 혼인의 뭔다고요? 자격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실질적 요건이더라.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9살, 10살도 그죠? 결혼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예. 뭐가 필요하다? 연령도 적정한 연령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예. 자, 혼인 당사자인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해야 한다. 만 18세에 달성을 딱 맞춰놓고 체크.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만 18세에 도달해야 된다. 그죠? 예.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죠? 예, 오늘이 이제 5월하고도 11일입니다. 그죠? 예, 5월 11일입니다. 이 5월 11일 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 18세가 넘었다. 그죠? 생일이 지났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혼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예, 일단은 만 18세에 도달해야 되는데, 만 18세는 법적으로는 일단은 뭐에 해당된다? 미성년자에 해당되지만, 자, 누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그죠? 혼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 18세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누구? 부모라든가, 그죠? 예. 법정의 어떤 대리인의, 그죠? 예. 뭐라고요? 허락을 얻으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또한 또 나왔습니다. 저 앞에서 뭐라 혼인 자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계속 갑니다. 보세요. 예.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또 아니어야 된다. 그래. 혼인 자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8촌, 그죠? 예. 이내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8촌 이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족끼리는 혼인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또 배우자가 있는 그죠? 자는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요. 다른 어떤 배우자가 있으면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배우자가 없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더라.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혼인 자격이 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 요건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에 단락갔더니 그래, 이제 혼인에서 미션을 기반합니다. 형식적 요건이 뭐냐? 형식 요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것은 혼인 신고의 이행이더라. 그러면은 형식적 요건은 다른 것보다도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혼인의 신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야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밑줄 쫙 쳐놓게 되면 그럼 혼인 신고 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봤더니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혼인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행정센터 있죠. 그죠? 옛날 따지면 동사무소라고 하죠. 그죠? 네. 그곳에 가게 되면은 혼인신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두 사람이 가거나 아니 한 사람이 가도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해서 이제 동사무소 행정센터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접수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도장 쾅쾅쾅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은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저도 지금 전에 21년 전에 그죠? 네. 동사무소에 저희 이제 부인하고 그죠? 네.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하고 두 손 딱 잡고 가가지고, 그죠? 예, 혼인신고서에다가 제 이름 쓰고, 그 다음 집사람 쓰고, 그죠? 예, 그렇게 신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예, 그때 좋았는데. 자, 뭐, 우짜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지만, 이제 실제로, 그죠? 예,
뭐가 된다? 부부로서 우리가 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마치면은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며 또 서로의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뭐가 된다고요?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된다고요? 사촌 이내의 어떤 가족들과 자, 뭐가 된다고요? 아하, 혈족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저희 처남, 그 다음에 처제, 그러다가 이제 처남, 처제의 아들, 딸, 조카들, 그죠? 예. 좀 더 저하고 이제 혈족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에 따른 가족 부양이라든가, 그 다음 공동생활의 협조라든가,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도 동시에 어떻다고요?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 배우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야. 그 배우자의 가족들하고도 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의무적인 부분도 다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또한 또 갑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뭐가 발생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딴 것보다도, 그죠? 예, 바로 혼인에 있어서의 어떤 형식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갔더니,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재밌죠? 예. 혼인은 평생 부부 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사실상 명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된다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되겠네. 자, 이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자, 원칙적으로는 된다고요? 아, 취소나, 그죠? 예, 뭐가요? 무효라고 하는 것이 뭐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예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하지만 다시요. 세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 앞에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계속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소송과 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법률의 어떤 법률형 관계를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혼인 당사자 간에 자 뭐가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다,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혼인, 그죠? 예. 당사자 간에, 그죠? 당사자 간에 뭐가 없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예. 그냥 내 혼자 누군가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혼자 가서 신청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거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뭔다고요? 혼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본 거죠. 다시 한번 실질적 요건이 없었던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서를 어떤다 작성하고 갔는데 내가 이미 다른 누군가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그거는 굉장한 큰 법적인 잘못이더라라고 보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 그건 범죄 행위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그래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혹은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저 앞에서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8촌 이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근친혼 관계에 어떤다고요?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얘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아하, 혼인 됐나요? 예, 혼인 자체가 어떤다고요? 무효가 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인 무효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앞에서 얘기했던 혼인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가 없었거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근친혼 관계에 있었을 때에, 그죠? 예. 애초에 그건 혼인을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실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에 계속합니다. 보세요. 예.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 한다라는 거야? 아, 혼인 취소가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제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혼인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이거나, 아니면은 사촌 이내의 친족이 됐습니까? 예. 이때 또 입증 책임은 이제 누가 된다고요? 청구권자. 다시 말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걸 입증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혼인 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기한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소멸시한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다시요. 청구기한이 한다고요? 없다. 그죠? 청구기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아예 된다고요? 삭제되어 버린다. 그래서 관련 기록 자체가, 그죠? 예. 관련 기록 자체가 모두 된다고요? 삭제되어 버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뭐 한 적이 없어. 혼인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죠. 됐니?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나는 뭐 한다고요? 기혼자가 아니라 아예 미혼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혼인 무효 소송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저 앞에서 원칙적으로 취소나 무효가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무효에 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았지? 그래, 취소에 관한 이야기 또 남았지 않겠느냐?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단락합니다. 보세요. 예. 자,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이제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또 혼인한 경우도 있더라. 그럼 다시 한다면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적정 연령이 아니야. 다시 하면은 만 18세 미만이야. 됐습니까? 예. 또 한다고요?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즉,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부모라든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미성년자이지만, 그죠? 예. 부모의 동의라든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쪽에 또 뭐가 있다? 중혼 등의 부부 관계를 지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또 당사자 중 됐습니까? 예, 당사자 중에 된다고요. 한 명 됐나요? 예. 자, 뭐라는 거야? 중혼 관계다. 다시 한번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더라라는 거죠. 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실질적 요건 됐습니까? 혼인 자격에서 된다고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중혼인 경우 됐습니까? 예. 말 안 돼. 그죠? 오케이. 자, 그런 경우는 됐나요? 예. 또 갑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다시, 자, 혼인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기라든가 아니면 된다고요. 강박에 의해서, 그죠? 예. 혼인 의사가 된다고요?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죠? 예. 저 앞에서 혼인 의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 당사자 간의 의사로서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기라든가 그걸 강박으로 했단 말이야. 그죠? 예. 자, 그런 경우 됐습니까? 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다시 밑줄을 교합니다. 바로 가정법원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혼인, 그죠? 예. 취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청구할 수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요.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또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서 청구권이 또 제한되기도 하더라. 됐니? 예.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에 당사자가, 그죠? 만 19세가 됩니다. 그죠? 예. 그 만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거나 또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뭘 뒀어요? 제한을 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또, 사기를 안 날로부터, 그죠? 예. 안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자, 얼마? 3개월이 어떤다고요? 예. 넘어가면은 안 돼. 그죠? 예. 또, 중대 사유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어떤다고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그죠? 예. 또 6개월이 어떤다? 지나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 이 점은 앞에 나와 있는 원인 무효와는 어떤다고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인 무효는 어떤다고요? 소멸시한이나 청구기한이 없는데, 그죠? 혼인 취소는 어떤다고요? 그런 청구기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예. 자, 그러면서 계속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를 또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서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어떤다고요? 또 인정이 되더라. 그래서 취소 이전의 법률혼 관계는 어떤다고요? 그래, 인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 차이라고요? 혼인 무효 소송과는 어떤다고요?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결혼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나 혼인 취소는 어떤다고요? 이 사람은 이전에 결혼했던 기록은 있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5번의 단락에서는, 그죠? 예. 바로 혼인에 있어서의 어떤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그죠? 5번의 단락했다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6번의 단락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한편, 이혼은, 아이고, 이혼 다시 내볼까? 약속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남았어? 그래,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나왔어. 우리가 이제 살다 보게 되면은, 그죠? 예, 또 부득이한 경우 뭐 할 수도 있어? 헤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원칙적으로 앞에 얘기했지만, 법률적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마치 살다 보게 되면은, 그죠? 예. 상대방하고, 그죠? 예.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죠? 예.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혼은 다시 밑줄 쫙 쳐게 되면 혼인을 통해서 발생한 법적 관계를, 그죠? 예. 그래서 법적인 관계를 뭐 하는 것이다? 종료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래 바로 이혼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죠? 예. 그래서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다쳐놓고요. 체크 차이점이 되겠죠? 이혼은 혼인의 어떤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그래서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혼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살아가다가, 그죠? 예. 이제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혼은 다시 밑줄 쫙 쳐게 되면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성 이혼과 협의성 이혼 다시 내먹다. 협의성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뭐가 있다고요?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재판상의 이혼 다시 내먹다. 이렇게 바랍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협의상 됐습니까? 예. 이혼과 그죠? 예. 나는 서로하고 협의하고 싶지 않아. 나는 싫어. 나는 나하고 이혼할 거야. 그럼 어딜 가? 법에 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이혼을 하는 경우 됐나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라는 거죠. 됐니? 거기에 협의상 이혼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를 확인받아서 혼인관계를 만다고 해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간에 그죠? 예. 자, 부부간의 뭐라고요? 합의에 의해서 됐습니까? 즉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한 경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의 어떤 가정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죠? 예,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매주 금요일 밤에 나왔던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친구 선생님이 그죠? 예,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이혼 숙려라고 하는 것을 보이죠. 그죠? 예.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조금 그런데, 그죠? 예. 하여튼 간에 한 달간의 어떤 숙려 기간, 다시 한다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그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당사자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다. 그래서 숙려 기간에 둘이 다시 한번 또 만나봐. 그래서 진짜 이혼하는 것이었단다고요? 맞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파악하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어. 상대방도 나 저 사람 싫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또 갑니다. 이때 이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그죠? 예.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어떤다? 따지지 않는다. 왜 이혼 사유를 타당성 여부를 법원이 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 거 없잖아요. 바로 둘 부부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 합의를 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그걸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양육권이라든가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된다고 따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 됐니? 계속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확인 이후 이제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된다고요. 확정된다. 그래서 3개월 됐습니까? 예, 이내에 된다고요. 관할 기간에 다시 된다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은 남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예, 여하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반면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자, 재판상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 다시 내모가 쳐놓고요. 한쪽은 하고 싶은데 한쪽은 싫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누구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거야. 그래,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어떤다고요? 재판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됐니? 예, 그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재판상의 이혼은 다시 미술자.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협의에 그죠? 예, 이르지 않았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해서 이혼 여부를 만나고요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단다또는 쳐놓고요. 밑줄자 청이 바랍니다. 소송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 없이 어떤다고 이혼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소송 전에 그죠? 예. 자, 뭘 한다라는 겁니까? 법원의 이혼 조정 어떤다고요? 예. 절차를 어떤다고요? 거쳐야 한다. 자,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시 안 돼 있습니다만 참고서로 알아두세요. 그죠? 예. 이혼의 사유에, 그죠? 예. 즉, 다시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됐나요? 이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죠? 바람을 피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뭐가 발생했죠?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혼 사유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유는 누구에게서 귀책된 거야? 저에게서 귀책된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한테 가서 이혼해줘. 그죠? 예. 아니면 법원에다가 이혼 신청서를 낸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이혼 신청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그러면서 조정이 만약에 성립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어떤다고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 있다 없다 필요 없이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확정되면 승소자는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됐습니까? 예. 관할 기간에 이혼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이러한 이혼 신고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마무리가 다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혼인과,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혼인의 어떤 취소, 무효 취소에 관한 이야기. 다시 바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이혼에 관한 이야기. 됐습니까? 예. 그게 이번 6번째 질문의 내용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키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용 일치불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그냥 선지 5번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선지 5번 보세요.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사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 자,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것은, 자,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아이고야, 미쳤까요?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혼인신고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뭐 한다고요? 그 관련 기관에서 그것을 접수하고, 됐습니까? 예. 그걸 또 허락을 한다고요? 다 수리가 완료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혼인의 형지 요건은 혼인신고의 이행이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지만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더라. 그래야지만 이제 사촌 이내의 가족이 뭐가 된다는 거야? 혈족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 제출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현재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읍과 니은. 기읍은 보니까 혼인 무효에 관한 이야기고. 됐습니까? 예. 니은은 보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혼인 취소에 관한 이야기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몇 개? 4개. 적절한 건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질 1번부터 잠깐 볼까요? 자, 기읍 다시 하면은 무효와 취소는 모두, 그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음이 좋을까요? 혼인 당사자 양측 모두의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그죠? 예. 앞에서 우리가 혼인 무효만 보더라도, 그죠? 예. 자, 누가요?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혼인 무효를 어떻다고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에 관련된, 됐나요? 인척 배우자가 뭐 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 청구를 할 수 있더라라고 했었죠. 어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4번째 단락에 위에서 3번째 줄, 됐습니까? 4번째 줄이 되겠네요.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 사촌인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죠? 예. 또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딜 보시냐 하게 되면은 5번째 단락에 위에서 이제 3번째, 4번째 줄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서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그죠? 예. 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혼인,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하는 날부터 3개월 지난 이후에 혹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해. 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혼인 당사자 2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죠. 그죠? 예. 그래. 그렇게 봐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 기읍과 니은은 모두라고 했는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법률은 관계가 몇 줄까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혼인 무효는 어떤다고요? 아예 관련 기록 자체를 삭제하니까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혼인 취소는 어떤다고요? 예,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률은 관계, 즉 이전의 법률은 관계는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선지 2번 니은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기억, 혼인 무효만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자, 선지 3번. 기억은 청구 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청구 요건이 있다 그러면은 소멸 기한이라든가 청구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하지만 이유는 일정한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을 3개월 이내 아니면 어떻다고요?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그렇다면 답은 3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기억, 다시 혼인 무효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니은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즉,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죠. 그렇지만, 앞에서 봤지만, 혼인 취소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중혼했더라. 자, 이거 전부 뭐에 속하는 겁니까?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혼인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의 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형적 요건은 벌써 이전 다 갖췄잖아요. 왜냐하면 신고를 했으니까. 그죠? 예. 하지만 결국은 이러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보니까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자, 그다음 선지 5번. 기억이 혼인 무효가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관계가 무효가 되지만, 그죠? 예. 니은 혼인 취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인적 관계가 법적으로
인적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지가 않죠. 왜냐하게 되면은 앞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 사촌 이내의 가족들을 혈족으로 볼 수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 혼인관계가 된다고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럼 이제 그 사촌 이내는 자신의 혈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법적 관계 유지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죠? 오케이. 그럼 답은 뭐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가해 이유. 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어떤 법정에서 다치지를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바로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요거는 뭐 3번의 선지 4번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4번 문제. 됐나요? 예.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었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 내용이 뭐 나와 있느냐. 자, 요거 잡고 들어갈게요. 사실혼 다시 네모까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우리는 말한다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법률에서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간의 법적 효력은 그렇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됐니? 예. 자, 하지만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보세요.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 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자, 뭐라고요?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원칙적으로는 어떤다고요? 부부 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어떤다고요? 그렇지.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관적 요건 다시 밑줄쫙 됐습니까? 그것과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객관적 요건 밑줄쫙. 그것이 필요하는데 이때 혼인 의사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가족 및 친구 관계, 인지 및 교류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살다가 나 싫어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예. 다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또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그런 점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민사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제가 선지 3번, 5번만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선지 3번에 사실혼은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관계 형성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미쳤까요?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왜? 보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그죠? 예.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밑에, 그죠?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냥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지 3번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선지 3번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선지 5번을 보시게 되면 법률원은 혼인신고라는 형적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 배우자 지위를 다 부여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실혼은 형적 요건 없이 일부 실적 요건만으로 부분적 법적 효력을 어떤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법률혼과 이 사실혼은 그죠? 네,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4번 문제는 뭐 선지 3번이 바로 답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문화 6번째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 그죠? 예, 조금 더 보충해서 또 공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